아이에게 뭐가 적절한지 최선인지 그 정도 고민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뭐 김 박사님과 저나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근데 정말 그중에 뛰어난 영재 아이들은 저는 이런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교실에서 사실 보면 영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적 안 좋은 애들도 있고 또 성적은 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언밸런스한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지 않은 애들도 보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판별을 그동안은 입시 방식으로 영재도 판별하고 또 포트폴리오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영재 학생들을 판별해서 영재교육원 과고 영재학교를 갔는데 지금 저희 뭐 아까도 AI 얘기하셨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시대에 영재 판별이 여전히 전통 방식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나 교사의 추천 그리고 학생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재 선발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장은실전형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하고 또 그 아이들 직접 면담하고 면접하고 해서 선발하는 게 정말 장은실전형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고 나면 지금 포트폴리오니 교사 추천서가 활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제 뭐 영재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선발할 때 아주 초기에 스크리닝 단계에서 보기는 보지만 선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입시 때 네. 보는 적성 그쵸. 검사로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인데 그런 정보들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수용을 안 해주니까 사회와 학부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쓰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영재 선발 과정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데 우리가 내세우기로는 내세우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라고 하고 받으면서도 사실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네,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참 안타깝게 안타까운 생각해요. 일이죠. 담임 입장에서도 거의 만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교사가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활용이 안 되죠. 뭐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 부모님이 집에서 우리 아이를 볼 때든 교사가 볼 때든 그 영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 뭐 키워줘야 될 역량일 수도 있고 타고난 역량일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질문을 뭐 만들어낸다든지 몰입을 잘한다든지 끈기가 있다든지 협업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역량 또 전통적으로 보면 수행을 빨리 하는 거죠. 문제를 빨리 풀거나 암기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전통적 역량과 요즘 요구되는 역량 포트폴리오로 보든 면담을 하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미래에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교수님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겪어보기로는 그냥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아이들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중에 뛰어난 영재 아이들은 저는 이런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해야 돼서 시켜서 하면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하기도 잘하지만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최고 수준의 영재 아이들은 공부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시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스스로 재밌어서 자꾸 찾아서 보고 읽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은 기회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떠다 밀어서 뭘 시킬 일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이 보면 진짜 영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고 수준 영재 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쟤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별로 영재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잘할 거니까 앞으로 공부 잘하고 대학은 잘 가겠죠. 하지만 영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게으른 영재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왜 게으를까? 왜 아이가 공부하는 걸 즐기지 못할까를 한다 그러면 그걸 즐거운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시험 공부 말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알아보셔서 한번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필요가 있죠. 분명히 아이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즐겁게 공부하고 공부라고 하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어떤 학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잘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런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체험해 보게 하는 거. 아시다시피 요즘 영재교육이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크게 많은 허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여해 보게 했을 때 아이가 그냥 즐거워한다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기회를 많이 줘야죠.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이가 운이 좋게 나의 호기심과 일치하는 배움의 기회를 얻은 애는 즐겁게 배우지만 그렇죠. 네. 즐거운지 모르는 채로 있으면 그 아이는 이제 즐겁게 못 배우는 거죠. 그렇죠. 호기심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의 장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 네. 그건 부모님이 그게 참 학부모의 꼭 숙제죠. 해줘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걸 드네요.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하기 어려운 학부모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이제 걱정들이 좀 많으세요.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뭐 위에 학년하고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잘한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애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더 특별하게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 잘못해 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또래에서 조금 만약에 못하거나 그러면 역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또래보다 못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리면 충분히 따라오는 애들이 거의 다고 또 지금은 잘하지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아이들, 잘하는 애들 또 이제 좀 또래보다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뭐 김 박사님과 저나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 시기에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걸 못해서 나중에 아이가 손해보게 되면 어떡할까? 엄마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늘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 옵션들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 그걸 알려면 뭐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만 학부모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나요? 봤을 때 노력 엄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어진 옵션들 중에서 아이에게 뭐가 적절한지 최선인지 그 정도 고민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 박사님처럼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면 뭐 최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아이의 몫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금 들어주신 이슈가 영재교육이 그냥 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가야 되느냐, 모든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재능 개발이라고 부르거든요.